안녕, ER에듀 논술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17강 우리 교재 노인과 바다 64쪽 끝줄부터 67쪽 끝까지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귀로 한번 듣고 눈으로 한번 읽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용도 아마 잘 이해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머릿속에 떠오른 내용을 잘 정리해 보고 두세 줄 정도의 글로 요약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선생님은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자신이 붙잡고 있는 커다란 물고기에 대해 생각하다가 과거 암컷 청새치를 잡았던 때를 추억한 뒤 다시금 현실을 자각하는 노인. 어때요? 여러분 요약과 비슷한가요? 여러분의 요약문 밑에 선생님 요약문을 옮겨 적고 함께 비교해 보세요. 어떤 글을 읽은 뒤에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할 줄 아는 능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에요. 우리 ER에듀 논술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하나의 책을 다 읽고 긴 내용을 한 번에 요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반복해 읽으며 요약하는 연습 역시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니까 그 능력을 더 잘 키워갈 수 있어요. 혹시 내용 요약이 아직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걱정하지는 말아요. 반복의 힘은 꽤 크니까요. 계속하다 보면 충분히 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꾸준히 노력만 하면 돼요. 알았죠? 모두 힘내세요. 먼저 대접. 대접은 마땅한 예로서 대함이라는 단어예요. 다음은 정비하다. 흐트러진 체계를 정리하여 제대로 갖추다. 기계나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살피고 손질하다. 도로나 시설 따위가 제 기능을 하도록 정리하다. 그리고 추억하다. 추억하다는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다 라는 뜻이에요. 또 엄두. 엄두는 감히 무엇을 하려는 마음을 먹음 또는 그 마음. 오늘의 문장 교정. 오늘도 어김없이 재미있는 문장 교정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또 어떤 문장을 교정해 볼까요? 먼저 화면 속 문장을 잘 옮겨 적고 적당한 시간 안에 같은 뜻의 다른 문장으로 고쳐보세요. 어떻게 고쳤나요? 그런데 이 문장 교정 전에 선생님이 먼저 짚었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고예요. 그러고는 그리하고의 준말이고 그리하고는 그리하다의 활용이거든요. 그리고 그리하다는 그렇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그러고라고 쓰지 않고 그리고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어느 때 그러냐? 그러니까 바로 그 뒤에 나서가 붙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라고 쓰는 거죠. 그런데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오늘 문장에는 나서가 아니라 나자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자를 좀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어서 오히려 실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 그리고 나서는 대체로 모두 익숙하게 느낄 거예요. 실제 이렇게 잘못 쓴 책도 있어요. 그리고는 접속 부사이고 뭐뭐 하고 나서 앞에는 동사만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결 고 나서 그 앞에는 동사만 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가 오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뭐뭐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자 이런 식으로 써야 한다. 알겠죠? 앞으로 이런 것 잘 알고 그리고 나서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라는 것 잘 알고 글로나 말로나 그러고 나서로, 그리고 나서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로 잘 쓰길 바랍니다. 그럼 문장을 볼까요?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고 나자는 그러고 나서 또는 그러고 나니로 바꿔볼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 나자는 그러니까 물결 나자는 어떤 무언가가 막 끝나면서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잇따라 일어나는 느낌이 강한 반면에 무엇 나서는, 그러니까 물결 나서는 그런 느낌보다 그냥 순서에 따라 나열된 느낌이 더 강하죠. 그리고 물결 나니, 무엇 나니는 앞말과 뒷말 사이에 인과관계가 더 잘 느껴지고요. 인과관계, 그러니까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차이 때문에 그러고 나자는 그대로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걸려있는을 걸린으로 고칠 수 있을 거고요. 커다란 물고기에서는 커다란을 빼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미 걸려있는 게 커다랗다는, 그 커다란 물고기라는 건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러고 나자 노인은 자신의 낚싯줄에 걸린, 얘를 걸린으로 바꿔보죠. 걸린 커다란 물고기가 불쌍해졌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고 나자 노인은 자신의 낚싯줄에 걸린 얘를 빼는 거죠. 물고기가 불쌍해졌다. 이번 문장은 이 정도로 고쳐볼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 문장. 화면 속 문장을 공책에 잘 옮겨 적은 뒤에 적절한 시간 안에 같은 뜻의 다른 문장으로 고쳐보세요.
잘 고쳐봤나요? 이 문장은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선 다른 사람들이라면에서 복수 표현인 들을 뺄 수 있을 것 같죠? 아마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말은 복수 표현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써도 되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복수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긴 한데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는 빼도 될 것 같아요. 원 문장은 복수, 그러니까 둘 이상을 의미하는 다른 사람들, 그 가운데 그 누구도 라는 단수. 말하자면 복수 어휘에서 하나를 나타내는 단수 어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그 자체가 단수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누구도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 절대를 넣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를 대신할 수 있는 좋은 단어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엄두를 엄두도로 바꾸는 것도 좋겠고요. 못 냈을 일이야는 내지 못했을 거야. 또는 내지 못했을 일이야. 또 괜찮죠. 그럼 한번 지금까지 말했던 거를 한번 적용해 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서 이 들자를 우선 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빼면 그 누구도도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이라면 이 돼요. 대신에 여기다가 절대, 단어의 뜻 자체는 서로 다르긴 하지만 문장 안에서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절대 엄두를 못 냈을 일이야.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엄두를 이거를 엄두도 못 냈을 일이야. 또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야. 또는 내지 못했을 일이야. 내지 못했을 일이야. 여기서 이 거야는 것이야의 준말이잖아요. 그래서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야 해서 것을 썼기 때문에 뭐 것을 이제 가능하면 덜 쓰는 게 좋다고 했었으니까 이 거야보다 그냥 내지 못했을 일이야, 못 냈을 일이야 이렇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써도 돼요. 하지만 거야라는 것, 이 것이라는 것, 이것을 절대 쓰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면 쓰고 그게 너무 반복되지 않도록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못했을 거야가 괜찮으면 자연스러우면 이렇게 써도 되고 그보다는 뭐 일이야가 낫다 그럼 못했을 일이야, 못 냈을 일이야 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쳐볼 수 있죠. 다른 사람이라면 절대 엄두도 못 냈을 일이야. 또 다른 사람이라면 절대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이야.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네요. 오늘의 수강생 교정문이에요. 별로 안 바꾼 것 같은데 또 잘 보면 바꾼 게 보이죠? 그를 그게로, 그러니까 그 누구도에서 그게 누구라도 라고 해서 그게로, 그리고 누구도를 누구라도로, 그리고 이리야를 거야로 바꿨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그러니까 구어체, 대화체, 우리 말로 할 때 쓰는 말로 할 때 쓰는 말투로 보면 자연스럽게 바꿨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어체, 그러니까 글로서는 엄밀히 말하면 일부를 조금 안 좋게 고치긴 했어요.
물론 이 문장을 고치는 게 꼭 좋게 고쳐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고쳐도 상관은 없어요. 문법상 틀린 게 아니라면 이렇게도 고쳐볼 수 있고 저렇게도 고쳐볼 수 있어요. 그럼 고친 걸 보고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고친 내용을 두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그게는 그것이를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게는 실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것을 사람에게 쓰면 사람을 낮춰 이르는 표현이라서 굳이 사람에게 것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게와 거야에 들어있는 것, 둘 다 것이 들어가 있죠. 앞서서 금방 말했지만 가능하면 것은 덜 쓰는 게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당연히 꼭 필요하면 써야 되죠. 하지만 여기선 한 문장에 두 개가 나오니까 다른 표현이 가능하다면 다르게 쓰는 게 좀 더 좋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대화라면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이제 글로 쓰는 거니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조금 달리 했어도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은 어떻게 바꿔봤나요? 바로 앞서서 실제 교정 학습을 했던 문장이에요. 여러분의 교정문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오늘 교정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교정 시간에 만나요. 오늘의 주목 이 문장이에요. 하지만 이 일이 내 천직인걸. 우리 교재에 노인과 바다 67쪽 넷째 줄에서 다섯째 줄에 이르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내용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이런 키워드들을 떠올렸어요. 천직, 재능, 직업 또는 꿈. 여러분은 이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짧은 글을 지어보세요. 이번에도 역시 키워드들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도 되고 주목 이 문장처럼 이 단어들이 키워드가 될 만한 문장을 새롭게 지어도 돼요. 주목 이 문장이나 이 키워드들에서 느낄 수 있는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니까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고 이어지는 선생님의 설명과 비교해 보세요. 천직. 천직은 아까 단어 학습에서 보았듯이 타고난 직업이나 직분을 의미해요. 언젠가 여러분도 자신의 직업을 갖게 될 텐데 나의 천직을 찾는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보통은 나의 천직을 찾아서 일한다기보다 그냥 내가 오래 해온 일을 천직이라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천직일 수도 있고 그냥 천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해온 일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나이에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제 직업 세계에는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천직이냐 아니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 ER에듀 학습 대상이 일반적으로 초등 5학년에서 중등 1학년까지인데 학생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여러분 또래가 자신의 직업을 미리 생각하며 공부한다는 건 그리 현실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공부에 흥미를 못 느끼는 학생에게는 선생님도 가끔은
나중에 되고 싶은 직업인을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라고 얘기하곤 해요. 무엇이든 마찬가지지만 억지로 등 떠밀려 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하고 싶든 해야 한다고 마음 먹든 스스로 하는 게 효과가 가장 좋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 나의 천직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타고난 재능을 일찍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면 말이죠. 다만 조금 더 고학년이 되면, 그러니까 중등 고학년이나 고등학생이 되면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무슨 일이 나에게 적합할지 등등 직업과 관련한 방향을 어느 정도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은 전공을 잘 선택할 수 있고, 직업을 선택하는 친구는 최대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직업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재능과 흥미가 어느 쪽을 향하는지 잘 알고 꼭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 여러분이 되길 선생님이 바라고 응원할게요. 어떤가요? 선생님 설명과 여러분이 쓴 글 내용이 비슷한가요? 함께 비교하면서 나의 생각의 크기를 더 깊고 넓게 확장해 보세요. 그럼 오늘 ER에듀 논술 알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